자, 그럼 4장의 과세 기간입니다. 교재는 283쪽입니다. 자, 우리가 과세 기간이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기간이에요. 그렇죠? 세금 계산을 위해서 정해놓은 기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회계에서도 회계 기간이 있듯이 세금 계산을 위해서 정해놓은 기간이 있어요. 그죠? 그거를 과세 기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법인 기업의 일반적인 과세 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법인의 회기 기간이 우리가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6개월 단위로 1기와 2기로 구분해서 세금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1년이라고 했을 때 부가가치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요 앞에 6개월을 1기라고 하는 거예요. 1기. 그리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뒤에 6개월을 이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6개월 단위로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 징수가 너무 늦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도 한 번에 세금을 내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예정 신고 기간이라는 걸 뒀어요. 그래서 1기 예정 신고라고 해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 부분을 우리가 1기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럼 2기 예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요거를 2기 예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음. 자, 그래서 이렇게 법인 같은 경우에는 예정 신고 이렇게 또 앞에 구분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신고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요 뒤에 3개월은 과세 기간의 최종 3개월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그냥 확정 신고 기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요 뒤에 3개월은 확정 신고 기간이다. 그래서 1기 확정은 그럼 언제부터 언제예요, 여러분? 1기 확정은 요 그림 보이다시피 4월부터 6월까지가 1기 확정. 2기 확정은 여러분, 요 마지막 3개월, 요거는 언제부터요? 10월 1일부터 그렇죠. 12월 31일까지가 2기 확정이다. 이렇게요. 그럼 이제 이 기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매출세, 매입세 계산해서 사업자들이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신고하는 기한이 언제까지냐 이거죠. 기한은 요 마지막 달에 다음 달 25일 이내에 하면 돼요. 그러니까 1기 예정은 요 4월 25일까지 하면 돼요. 그 4월 1일부터 4월 25일 이내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 1기 확정은요. 1기 확정은 그렇죠. 7월 25일 이내에 하면 되는 겁니다. 2기 예정은 여러분. 그렇죠. 10월 25일. 그 다음에 요 2기 확정은 다음 연도 1월 25일 이렇게요.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25일 이내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법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개월 단위로 분기별로 하고 그 기간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다. 그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 되죠. 자, 근데 이제 개인 사업자다라고 하게 되면 법인 사업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는 여러분 개인은 이렇게 법인처럼 무슨 뭐 회계팀이 따로 있고 막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개인 사업자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은 이거 관리하기가 또 쉽지 않으니까 예정 신고를 또 하지 않고 예정 신고를 하지 않고 어 6개월에 한 번씩 신고를 해요. 그런데 대신에 이제 예정 신고를 하지 않고 직전 과세 기간, 그 직전 과세 기간에 그러니까 직전 6개월에 6개월치 납부한 세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납부한 세금의 50%를 세무서에서 어,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발송하게 돼요. 이걸 이제 예정 고지 납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에 이 개인 사업자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 사업자예요. 그럼 개인 사업자는 여기 표현해 볼게요. 개인 사업자는 만약에 개인 사업자 지금 1기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이렇게 6월 30일까지 6개월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예정 신고를 안 해요, 개인은. 그럼 예정 신고를 하지 않고 우선 6개월로 이렇게 신고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이제 2기 때 개인 사업자가 6개월 이렇게 신고를 할 때 이때는 요 1기 6개월 납부한 세금이 만약에 뭐 1,000만 원이다. 6개월 동안 납부한 게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1,000만 원의 50% 500만 원 납부하라고 요 예정 신고를 하지 않고 요 기간에 대해서 고지서가 날라오면 그 날라온 거를 납부하는 거예요. 신고를 안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6개월치 신고하면서 예전 고지 납부한 걸 빼고 나머지를 내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를 하지 않고 예정 고지 납부하는 게 원칙인데, 근데 고지서가 한 500만 원 세금이 날라왔는데 실제로 요 지금 예를 들어서 7월부터 9월까지 실제 장사한 거 매출세액 매입세액 계산해 보니까 돈 100만 원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장사가 안 돼가지고 매출이 감소가 돼서 실제로 납부할 게 3분의 1로 급감했어요. 이렇게. 그럼 이때는 굳이 고지서 날라온 걸로 납부하지 말고 실제 실적을 기준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고지서 날라온 거 내도 돼요. 근데 세금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 그러면은 많이 낼 필요 없잖아요. 굳이 빨리. 그죠? 이때는 신고를 해서 세금을 또 실제 나온 것만큼만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간이가세자는 여러분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아주 영세한 기업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간이가세자는 아예 그냥 1년을 기준으로 신고해요. 이렇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한 가세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간이가세자는. 그럼 간이가세 기준이 어떻게 됐었죠? 혹시 기억납니까? 이전 강의에서.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였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죠? 그 기준에 미달하는 이런 간이가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하라는 거죠. 영세하니까. 그쵸?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의 세금을 몰아서 내면 사업자도 부담이 되고 또 세무 당국의 입장에서도 세금 징수가 너무 늦고 그래서 간이가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을 예정 부과 기간이라고 해서 전년 1년치 낸 거에 반절치를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를 보내요, 세무서에서. 그러면 요 간이가세자는 6개월치를 우선 납부를 하고 나중에 1년치 세금 계산할 때 1년치 나온 세금에서 6개월치 이미 낸 거 빼고 나머지를 추가로 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마찬가지예요. 간이가세자도 실제 고지서 날라온 금액보다 실제 세금이 내야 될 게 이렇게 3분의 1로 급감했다 그러면은 이때는 예정 신고를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고지서 날라왔는데 뭐 그걸 납부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실제 낼 세금이 얼마 없다 그러면 신고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당연히 신고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뭐 다 아는 내용일 텐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짚어지고 있는 겁니다. 짚어주고 있는 거 여러분들 또 공부한 지 좀 시간이 많이 지났으면 또 많이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사업자랑 폐업자에 대한 건데, 자, 여러분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과세 기간을 정할 거냐라고 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여기 글로 써놓은 걸로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만약에 올해 사업을 신규로 했어요. 그래서 사업 개시를 한 게 5월 10일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때는 1월 1일부터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장사 시작을 5월 10일부터 했으니까 5월 10일부터 그 개시일에 속하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 요 개시가 5월이면 1기에 속하니까 6월 30일까지가 첫 번째 과세 기간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쵸? 자, 이렇게.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업 개시 전에도 사업자 등록을 미리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 준비를 또 해야 되니까 사업자 등록 신청을 개시 이전인 5월 1일 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먼저 했어요. 그럼 이때는 신청일로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시일로부터를 첫 번째 과세 기간으로 보되 개시 이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먼저 했다면 그때는 신청일로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미리 신청했다 그러면 그때는 그 신청일로부터 해당 과세 기간 종료일을 요 부분을 일기로 본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설명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폐업자예요. 사업을 하다가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나 사업 그만할래요. 이렇게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9월 1일 날 내가 장사 폐업을 했어요. 그럼 마지막 과세 기간은 12월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언제까지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과세 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를 마지막 과세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9월 1일 날 폐업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를 마지막 과세 기간으로 보고 그리고 폐업자 같은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신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지금 9월 1일 날 폐업했다 그러면 마지막 이 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언제까지예요? 9월 1일 날 폐업했으면
폐업일에 속하는 달이 다음 달 25일이니까. 그렇죠. 요 10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간이가세자의 가세기간은 아까 얘기했었어요. 간이가세자는 납세 편의를 좀 제고하기 위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번에 세금을 내게 되면 부담스러우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을 예정 부과 기간이라고 해서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고지서가 날라오면 직전과세 기간 1년치 납부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보내요. 사업자한테. 그럼 그걸 그냥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3분의 1로 급감했다 그러면 실제 실적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이가세 포기제도예요, 여러분.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래도 내가 이제 개인 사업자 등록을 낼 때 매출이 뭐 1억도 안 나올 것 같다, 1년 동안. 그러면 간이가세로 사업자 등록을 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간이가세로 사업자 등록을 내게 되면 일반 큰 이런 기업들에서 거래를 좀 꺼려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규모가 적고 또 일반 가세자처럼 이렇게 증빙을 발행하는 건 아니니까 좀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나는 그냥 간이가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냈지만 그냥 일반 가세로 그냥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포기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포기 제도가 있는 겁니다. 간이가세자가 일정한 이유로 간이가세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언제까지 포기를 하라고 했냐면 만약에 내가 간이가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하고 있는데 나 4월 1일부터는 일반 가세자로 사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요 일반 가세자 요 시작하기 전 달 말일까지 하면 돼요. 그러니까 3월 31일까지 포기 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여러분? 그래서 간이가세 포기는 포기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포기 신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포기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면 3월 말일까지는 간이가세자로서의 과세기간 적용을 받는 거고,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계산 구조 자체가 달라요. 간이가세자일 때랑 일반 가세자일 때랑. 그러면 요 4월 1일부터는 일반 가세자가 되는 거니까 요 3월 말일까지는 간이가세자로서의 부가세 신고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반 가세자로서의 과세 기간이 되는 거죠. 요 뒤에 거는. 그러니까 이게 희한하게 중간에 이렇게 간이가세를 이제 포기를 하게 되면 1년에 과세 기간이 3번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 가세자의 과세 기간, 그다음에 여기 지금 6월 말까지니까 한번 끊어야 되니까 또 여기 2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과세 기간이 3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간이가세 포기를 하게 되면. 그래서 간이가세자로서의 기간은 포기 신고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내가 3월 뭐 15일 날 포기했다 그러면 3월 말일까지만 포기하면 되니까 뭐 3월 15일 날 포기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그 신고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러니까 3월 15일 날 포기 신고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3월 31일까지는 간이가세자로서의 과세기간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가세자로서의 과세기간은 포기 신고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날 1일부터 그러니까 3월 15일 날 포기했다 그러면 다음 달 1일 4월 1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 6월 30일까지는 일반 가세자로서 기간으로 쭉 가는 거죠. 이제부터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과세기간 1년에 3번이 구분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간이가세 포기를 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과세 유형을 변경했을 때 과세기간 적용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과세 유형 변경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 가세자였다가 간이로 될 수도 있고, 그죠? 또 간이었다가 일반으로 갈 수도 있고. 자, 왜 이게 바뀌는 거냐 하면 그 간이 가세자의 기준 금액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간이 가세자는 여러분 그 1억 400만 원을 기준으로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간이로 적용이 되잖아요. 그죠? 이건 지금 이 과세 유형 변경이라는 것은 법인 말고 여러분. 법인은 간이가세 적용받을 수 없으니까 개인 사업자 생각하면 돼요. 자, 이거는 개인 사업자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개인 사업자. 내가 개인 사업자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 처음에 일반 가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냈어요. 이렇게. 일반 가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냈어요. 내가 한 매출이 1억 400을 넘어설 것 같아가지고
근데 장사를 해보니까 작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에 이 공급대가, 이런 공급대가라는 거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다 아는 내용이지만, 공급대가라는 거는 우리 공급 가액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에요, 여러분. 다 아는 거겠지만 혹시나 해서, 자, 내가 10,000원짜리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은 부가세가 1,000원이니까 공급대가는 11,0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급대가는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다, 여러분. 이렇게요. 그래서 이 간이가세자는 여러분 명세하니까 뭐 부가세가 별도다 이런 거 막 판단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간이가세자는 요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요 공급대가, 작년 1년 동안의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된 요 매출 금액이 1억 400만 원에 미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내가 일반 가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냈는데 1년 장사 작년에 해보니까 1억도 안 나온 거예요, 매출이. 그쵸? 그러면 1억 400만 원에 미달하게 됐으니까 작년에, 그럼 간이가세를 올해는 적용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적용을 받느냐? 과세 유형이 전환되는 날짜는 7월 1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매출이 1억 400만 원에 미달이 돼서 내가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이 됐다면, 이때는 그 해에 1억 400만 원 미달이 된 해 다음 연도 7월 1일,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7월 1일부터는 이제 무슨 가세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간이가세자로서의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6월 30일까지는요. 6월 30일까지는 그렇죠. 일반 가세자로서의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직전 연도에 공급 대가가 1억 400만 원에 미달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는 간이가세자가 되는 거예요. 6월 30일까지는 일반 가세자로 적용을 받는 거고요. 근데 주의할 게, 요 1억 400만 원 판단을 할 때 만약에 이게 과세 유용 장소나 부동산 임대업이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기준 금액이 4,800이에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과세 유용 장소나 부동산 임대업은 4,800 기준이다라는 거. 이건 저희가 조그맣게 적어 놓은 거는 좀 구석적인 내용이니까, 구석에 있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거 아닌 일반적인 것은 1억 400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자, 거꾸로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 이런 경우는 내가 간이가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서 이제 사업을 하다가 장사가 잘 돼가지고 매출이 막 2, 3억씩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반 가세자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쵸?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7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이 됐다 이거죠. 1억 400만 원이 넘어갔어요. 뭐 한 1억 600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쵸? 그러면 그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는 무슨 가세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 가세자로서의 부가세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6월 말까지는 그대로 간이가세 적용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과세 유형이 바뀌었을 때 그 과세 유형의 전환일은 7월 1일이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급 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객관식 문제를 같이 한번 보면, 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반 가세자의 과세기간은 원칙상 1년에 2개 있다. 맞죠? 1기, 2기에서 2개 있는 거 맞아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과세기간 개시일,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과세기간 개시일에 예외가 된다. 그러니까 신규로 사업을 했다 그러면 과세기간 개시는 1월 1일이 아니라 그 개시일부터 하는 거잖아요. 1기에 만약에 신규 개시했다 그럼 이건 예외가 되는 거가 맞죠, 그죠? 자, 매출이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일반 가세자가 간이가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가세자의 규정이 적용되는 과세기간은, 자, 그 변경 7월 1일이 7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은 이 기간은 간이가세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이 된다. 다시, 자, 여기 보면, 자, 매출 기준 금액에 미달해서 일반 가세자가 간이 가세자로 변경이 됐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가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그 변경 이전이 아니죠, 여러분. 그죠? 여기 이전이라고 돼서 틀린 거죠, 지금. 이전이 아니라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요 3번이 잘못됐다 이 얘기입니다. 자, 4번. 간이가세자가 간이가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가세자가 되는 경우에는 1년의 가세 기간이 3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여기 앞에서 이렇게 3개가 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것도 맞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사업자 등록이에요. 자, 교재는 286쪽입니다. 자, 우리 사업자 요건에 해당이 되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됩니다. 사업자에 해당이 되는데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 그러면 그 미등록 가산세라든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요건, 우리 요건 뭐가 있었죠, 여러분? 영리하고는 상관이 없었고요. 사업성이 있어야 되고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재화 용역을 공급해야 되는 거죠. 이런 요건에 해당이 되면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할 거냐 이거죠. 자, 그러면 요 세무서에 가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꼭 관할세무서에 가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등록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사업 개시 전에도 우리가 이제 사업 준비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미리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꼭 사업 개시일 이후에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사업 개시일 전에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있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사무소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사업자한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서 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발급을 할 거냐? 2일 이내에 발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짜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조사 등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5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해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업 개시일이 기준이 뭐냐 이거죠. 사업 개시를 언제부터 봐야 되느냐. 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별로 등록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납세지에서 공부했었지만 만약에 이제 사업자 단위과세로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나의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사업자 단위과세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자 개시일이 대체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거 질의를 해봤더니 그 회신 내용이 요래요, 여러분. 회신 내용 여러분 이거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쓴 게 아니라 여기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제조업의 경우에는 여기서 근거 검색 내용은 요거 내용이니까 요거 참고해서 질의 회신 내용에 가보면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 이런 데 가서 또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참고로. 자, 제조업의 경우에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제품을 만들기 시작한 날, 그때를 기준으로 하고, 강업의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이렇게 제조자명 사업장별로 강물의 채취나 채광을 개시한 날, 석탄 캐는 회사다 그러면 그 석탄을 개시한 날, 채취를 개시한 날, 기타의 사업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을 개시한 날,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가 영업 개시가 되지 않겠냐 이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요 개시를 기준으로 해서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되는데 개시 전에도 사업자 등록을 미리 낼 수 있다는 거.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는 건데 사업자 단위가세자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 등록으로 낼 수 있다는 거. 이런 개념을 꼭 정리하시고요. 자,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낸 다음에 사업자가 여러분 사업장 주소지가 이전됐어요. 종로에서 하다가 부천으로 이사 갔어요. 뭐 예를 들어서. 또는 내가 사업의 종류가 추가됐어요. 뭐 우리 도매업만 하다가 이번에 제조업도 하기로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부동산 임대도 더 추가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바뀌었다든지 이렇게 기존의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신청한 그 내용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 이후에. 그럼 그걸 사후 관리를 해야 돼요. 국가에서.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뭐 이런 부분이 또 객관식에서 언급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사업자 등록상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특정한 기한이 없어요.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에 해당하는 주요 사유가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상호가 바뀌었을 때. 그리고 인터넷으로 여러분 요즘에는 사업을 다 하잖아요. 사이트 주소를 다 갖고 뭐 예를 들어서 쇼핑몰을 인터넷 쇼핑몰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사업자들은 이제 그 자사 사이트가 있거나 이렇게 사이트를 운영할 텐데 그 사이버몰의 명칭이 바뀐 거죠. 또는 그 도메인 주소 있잖아요. 그 도메인 주소가 바뀌었거나 그죠? 도메인 이름이 바뀌었거나 이런 경우에도 어, 정정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인기업의 대표이사가 바뀐 거예요. 법인기업의 대표이사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은 존속하는 거기 때문에 폐업 신고하는 게 아니라 정정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데 주의사항은 개인 사업자의 대표이사가 바뀌었을 때는 개인은 법인과 다르게 그 법인의 주체가 대표이사예요. 주체가 바뀐 거야, 아예. 그죠? 그때는 폐업하고 신규로 다시 내야 돼요.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은 정정신고 사유지만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폐업 신고 사유라는 거. 또는 사업장을 이전했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종로에서 하다가 부천으로 이사 갔어요. 그럼 이것도 정정신고 해야 되는 거죠. 주의할 거는 상속으로 명의가 변경이 됐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 A라는 사람이 개인 사업을 하다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자식한테 그 사업을 개인 사업자를 물려줬어요. 근데 그거 폐업하고 다시 하라고 그러면 사업을 쭉 이어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상속으로 어쩔 수 없이 그 개인 사업자의 명의가 이전이 됐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럼 그때는 정정신고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자,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사업을 이전해 준 거예요, 자녀한테. 이거는 돌아가셔가지고 이전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증여로 인한 명의 변경은 사업이 명의가 바뀐 거니까 이거는 폐업하고 다시 신규로 내야 되는 거예요, 이때에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 지분이 변경됐을 때.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친구들끼리 공동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가 70% 투자했고 B가 30%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동사업을 하게 되면 이 구성원 A와 B의 인적사항이나 그다음에 이 손익분배 비율 같은 이런 출자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세무서에 알려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공동사업에서 만약에 소득이 생기면 손익분배 비율로 이걸 쪼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지분 같은 거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알고 있어야지 소득세를 또 소득세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각각의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그래서 공동사업에 대해서 이런 구성원이나 출자 지분이 만약에 바뀌면 그때는 정정신고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C가 나도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구성원이 바뀌었으니까 정정신고 하라는 거예요. 또는 뭐 출자 지분이 바뀌었거나.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내 건물 갖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남의 건물 빌려서 매달 월세를 내면서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자가 건물이 아니다 그러면 그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 내역이 있을 거니까 이때에는 그 임대차 목적물이나 그 면적이나 또 보증금이나 그 차임, 월세라든지 임대차 기간이 바뀌었다든지 그리고 또 새롭게 뭐 상가 건물을 또 임차했다든지 이렇게 내역이 바뀌었을 때는 통보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걸 통보를 해주면 또 세무사 입장에서는 임대 사업자들의 그 임대 내역도 현황이 파악이 되잖아요. 또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경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예요, 여러분.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사업장을 바꾼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사업장을 총괄 단위 사업자로 했다가 다른 사업장으로 이거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것도 정정신고 하는 거고, 종된 사업장을 신설했다. 종된 사업장이라는 게 이제 지점을 생각하면 돼요. 법인인데 뭐 지점 사업장을 하나 더 열었다. 장사가 잘 돼서. 그럼 이것도 신규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주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 단위로 관리하는 거니까 사업장 지점을 하나 더 열었다 그러면 정정신고를 하는 거예요. 신규 등록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했대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데 내가 사업자 단위로 부가세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정 지점 사업장에 장사가 안 돼서 그 지점을 없앴어요.
그렇다고 이 사업자 단위가 폐업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정정신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특정 지점 사업장이 종된 사업장이 휴업을 했거나 폐업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휴업 신고나 폐업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 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총괄 사업장은 그대로 있으니까 이거는 정정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을 받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을 때 그때 정정 신고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정정 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기존 사업자 등록을 없애고 이 바뀐 내역을 기재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재발급해 줘야 되잖아요. 이게 그죠? 그런데 재발급해 줄 때에는 요 1번과 2번 요 위에 거 상호나 사이버몰 뭐 도메인 이름 요게 바뀐 경우는 신청한 당일날 재발급을 해주고요. 요 3번부터 나머지 10번까지는 재발급 기간이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재발급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사업장과 주소지가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장과 주소지가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신청서 또는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가 변경이 되면 사업장의 주소도 변경되는 걸로 봐서 이때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면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제출한 걸로 봐준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다음 중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다.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부담은 전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아니죠. 그럼 영리 목적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거 지금 설명 잘못됐죠? 자,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그렇죠. 재화를 수입하는 자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여부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었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납세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할 수 있다고 했었죠. 사업자 등록을 신청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된다. 맞죠, 여러분? 자, 발급해야 하며 사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발급 기한을 그렇죠, 5일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맞는 표현이고. 단독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된다. 여러분, 정정 신고예요? 저도 순간 헷갈릴 뻔했어요. 정정 신고예요? 폐업 신고예요? 그렇죠. 법인의 대표이사가 바뀌면 정정 신고이고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폐업 신고 사유예요. 폐업 사유예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4번, 이번에 답은 3번이겠네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자, 4번. 사업자의 상호를 변경하기 위해 정정하는 경우 신고일 당일날 재발급 사유가 된다. 상호나 도메인 이름이나 이런 건 재발급은 당일날 해준다라고 했었죠. 맞죠? 그 외에는 2일 이내에 재발급한다 이렇게 했었고. 자, 3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사업자는 폐업 신고를 하고 상속인 명의로 새로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증여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거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정정 신고 사유에 해당이 되니까 3번에 답은 벌써 1번이네요. 그죠? 자,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되죠. 다만 사업자 단위가세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총괄 사업장만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 경우, 그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이거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했는데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증을 말소한다라는 거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업자 등록까지 이제 내용을 봤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